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죠. 이건 헌법 관행 파괴다. 특검 법안을 거부권 행사한 사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특별검사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민주당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특검법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것이 이 특검법의 목적이거든요. 여권의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건 여권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백주 대낮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광화문 내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걸 다 알죠. 아니 탄핵 이런 거 민주당의 의도를 그렇게 딱 단정을 짓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최해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비롯해서 적시를 해서 이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사인까지 했는데 뒤집어 엎어서 다시 서류를 갖고 오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외압, 불법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야당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이 사건. 그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에 근거해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고 공소 제기된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시작한 거거든요. 과거의 전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흔적과 언행을 보면 그냥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탄핵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당한 법 질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 또 여러 의원들이 그 탄핵을 얘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본색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해병대 1차 조사 자료가 경찰청에 이첩이 됐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라도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바로 특검으로 한다는 거,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도 전부 특검을 해야 될 일입니다. 공수처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요 최상병 사망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까지 잘 진행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사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 논란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공수처가 공개적인 소환도 하고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장이 이제야 공석이었다가 한참 뒤에 임명이 됐고 그 임명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행의 대행 체제
하에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해서 항명죄로 기소가 되죠. 항명죄도 굉장히 무서운 제목입니다. 군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해당 수사팀의 이 책임자한테 있지, 그게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참모총장이나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 이첩하고 혹은 뭐 이첩을 하지 않고 이걸 결정할 최종 책임자인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여당이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 주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야 시각 차이가 좀 뚜렷한 상황에서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 최해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안을 그렇게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들이 부르면 안 되죠.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담하게 이거를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95명 이 재적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이 범야권 180석이 전부 찬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17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본론부터 가볼게요. 김웅 의원 이탈표 2자릿수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 조정훈 의원은 한두 표에 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탈표 몇 표 예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더군다나 원외가. 근데 다만 스스로 여태까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보다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석님은 몇 표 예상하세요? 저는 2자릿수. 그럼 김웅 의원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낙선된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 최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17표가 넘을 수도 있다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2자릿수는 넘는다. 지금 공개적으로 한 3분 정도가 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분명히 3명 이상이 찬성하리라고 보는데 가결 수준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지금 내가 한 표를 더 찬성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내가 나서서 여기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또 그런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번에 특검법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제출한 것 자체가 22대 국회에서 또 최해병 관련된 이 특검법을 제출해서 그때는 좀 한번 제대로 일합을 겨루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용으로 법안을 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민심을 좀 더 자극을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런 동안에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거의 이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한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 법안이 다시 제출돼서 다시 통과돼서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게 너무도 명확한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국민의힘이 해보지 못했어요. 이 사안은 거의 입틀막이었습니다.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고,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대통령의 경로에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이종섭 대사 저런 식으로 임명하리라고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선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걸 지금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막판까지 입틀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의원들이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자릿수 가까이 나온다. 그게 가결 정족수, 그러니까 재결 정족수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도 이탈표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박주민 의원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이 찬성표를 던져달라, 표결해달라라면서 여당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8분을 좀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좀 데이트 일정이 좀 잡혀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주민 의원이 보낸 편지 중에 양심에 따라 요게 있잖아요. 예. 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 말 듣고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결정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싫어해요. 이재명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극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고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7표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17표를 넘을 수도 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7표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 2차하고 대자뷰 같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차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거든요. 그리고 2차 때는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 같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는 예측해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그런 러브레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그 편지, 예. 이런 것 때문에 바뀌진 않겠지만은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자꾸 탄핵 시도, 탄핵 열차 이런 얘기를 근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반발 심리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의원들이 그렇죠. 이게 오히려 예. 양심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이 최혜병 이 사건, 이 특검법을 가지고 대통령의 정권 퇴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크게 비춰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네요.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죠. 그분이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애정이 있다고 자기가 지적질하면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한 일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헌법 46조 제2항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내가 지금 이 표결하는 것은 직업적인 양심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 이것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다 비양심적이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이고, 그럼 박주민 의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박주민 의원도 내가 편지 써서 보내봤자 읽어볼 사람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왜 보냈다 생각하세요? 개딸들한테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당 내용이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고위에서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
여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처럼 나서는 것이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이 편지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역효과까지 나올 것도 없이 그냥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자당 자기 정치 세력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나서는 것 그런 게 좀 꼴불견이죠. 이게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의 편지에 대한 맞불은 아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표단 소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예, 여당 의원들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이제 자당의 원내대표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은 쓰이는데 국회의원들이 물론 서한받고 친전받고 그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민주당에서 조금 그 섣부르게 탄핵 언급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압박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너무 일찍 꺼내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일종의 이제 선명성 과시 차원에서 너도나도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얻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유도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아니 헌법상으로 분명하게 대통령의 그 삼권 분립의 중요한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러는 분들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특검법을 주장하니 그 특검법에 대해서 순수하게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분위기를 혼탁시키고 별로 좋은 분위기를 안 만들 거라고 봐요. 아니, 물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한인데 그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게 국가에 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때 내지는 피해가 예상될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의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를테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탄핵 사유냐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냐 이 논란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우리 헌정사에 2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잖아요. 예. 한 번은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한 번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그 정치적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가볍게 언급될 문제는 아니다 탄핵은.